남자였었고 식생활 습관이나 식사는 좋으나 아이는 과자를 아주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후 6개월부터 심한 아토피 힘으로 항히스타민, 스트레이트, 면역억제제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심한 상태를 보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를 만나고 나서 병원에서 모발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모발 검사를 실시해 보니까 독성 원소가 허용 범위의 2배 이상을 넘어서 이렇게 4.33을 높이 나타나 있고 아연의 량은 아주 낮게 57.8. 이게 정상 범위가 119에서 196에 들어가야 되는데 57.8로다가 뚝 떨어져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없애주고 이거를 보충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시행을 해서 이게 남은 1.68로 떨어뜨려 놓고 아연은 아직 그때보다는 50몇에서 68까지는 올라왔지만 조금 모자란 상태지만 올려놨습니다. 아연의 량을. 그랬더니 결과는 이런 식으로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금속을 없애주고 아연의 량을 올려놨더니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중금속은 합템 반응에 의해서 알러지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해져 있고 낙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아연은 낙 때문에 아연이 심하게 모자랐던 거거든요. 낙을 빼줌으로써 아연이 보충되져 있는 같이 중간에 같이 해놨지만 상태가 된 겁니다. 이건 39세 여자 교수 만성 피로로다가 내원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내용들입니다. 기본 검사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었고 과중한 스트레스와 식사가 대학 교수인데도 주로 인스턴트 식품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죠. 뭐 튀김 등이 많았고 가스가 잘 차고 대변 형태가 무르고 이게 변기에 뜨면은 대변은 물에 가라앉아 있지 변기에 뜨면은 이게 이상이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본 결과 수은이 높고 칼슘, 마그네슘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고 또 철도 모자란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 범위로 만들어 주니까 이 호소했던 것들이 사라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해 준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성 피로와 피로를 관련해서 이제 원불교 교무님들이 똑같이 다 이제 이게 원광대학병원에서 있는 건데 원불교 교무들이 다 너무 피곤하다라고 해서 보니까 전부 발염이 다 높았어요. 그래서 발염의 높은 원인은 우물이었어요. 우물. 이분들이 먹는 물이 발염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이 똑같은 것들을 해서 물을 이게 우물을 갈아먹게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치료가 된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즐겨 먹는 게 옥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옥돔이 이제 이렇게 수은이 좀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검사를 해보니까 수은이 이렇게 높은 것들을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은을 바로 잡아주고 이게 수은이 높고 이렇게 중금속이 높으면 아연이나 셀레늄이나 이런 것 이제 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낙점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핍되짐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치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49세 남자 참치회를 일주일에 3회 정도 10년 정도 복용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뻔하게 이거는 수은이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은이 아까는 3점 몇이었었는데 지금은 5.276 이렇게 더 높이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정상 범위로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거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뭘 썼을까? 이 프로엠을 썼다는 얘기예요. 다.
그걸로 떨어뜨려는 프로엠은 뭐라 그랬어요? 메탈리치오네인을 만들어내는 전구 물질의 영양제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떨어진 부분들은 전부 프로엠을 썼던 것들이에요. 이 47세 여자가 수면장애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성피로하고 수면장애. 만성피로를 나타내는 것 중에 강의한 게 구리아연 비율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만성피로를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몬드를 주로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몬드를 10년 전부터 매일 한 통씩. 아몬드 이렇게 한 통. 근데 금세 먹어요. 아몬드가 입에 대기 시작하면은 금세 없어져요. 그게. 저도 이렇게 그런 거 먹어보다 보면 견과류 먹다 보면은 어느새 먹었는지 그냥 다 먹게 되어 있거든요. 매일 한 통씩 먹었다 그러면 아몬드에는 구리 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에요. 검사 결과는 아니나 다를까 구리 이온이 여기 이제 18에서 50인데 이게 102.2로다가 앞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구리 아연 밸런스가 깨졌죠. 이건 심하게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면도 안 돼요.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수면제를 놓아줘도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니까 이제 그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만성 피로로 내원을 한 환자고 이게 뭐 별로 안 먹고 조기 축구도 하고 근육질이 몸은 근육질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아서 병원에 다니고 뭐 해도 이제 모발 검사 얘기를 듣고 내원을 한 거죠.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한 검사 결과는 수은하고 바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 여기도 다 높게 나타났죠. 이건 염색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은의 양을 2.279에서 1.887 이렇게 조금씩만 낮춰줘도 이게 몸이 바로 개선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양쪽 손이 오므라드는 증세와 근육의 떨림으로 내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 지하수를 마시고 농약을 뿌리고 나서 씻지 않는 습관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이게 바륨이 오염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바륨이 역시 이만큼 굉장히 높이 오염된 것을 찾아냈고 이 바륨을 없애주는 걸 통해서 치료를 한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섬유근육통이라고 있는데 이거 여성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앞통점이 14개나 있었어요. 14군데가 아픈 거야 다 그냥. 그럼 온몸이 삭신이 아프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건 체원 자연통합병원에서 얘기한 건데 이 수은을 없애주고 났더니 앞통점이 4개로 줄어들더라. 이런 것들을 증상으로 얘기해 놓은 건데 근골격계 영양치료의 근거는 영양 부족, 비타민 B, C 이런 것들이 그 근막 통증 MPS에서 통증 유발점을 영구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임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를 바로 잡아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원 자연통합병원은 근골격계를 잘 치료하는 병원으로도 엄청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산업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발 검사를 이 병원에 오면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근골격 질환의 영향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카우프만 같은 교수는 하루에 1000mg의 나이아신만 투여를 해서 관절염의 증상이 의미 있게 개선되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이 부드러워지지 않거나 모빌리티에 손목에 손가락에 움직임에 문제가 있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나이아신 투여만 가지고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들이 증명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살짜리예요. ADHD로 진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알루미늄이 12.6, 18.32, 납이 1.15, 2.7, 알루미늄과 납만을 이게
1차 검사에서 이렇게 높았던 것을 이렇게 정상으로 해주니까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주의력 결핍증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력 결핍증의 원인 중에 35%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이게 나와져 있어요. 연구 논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없어져도 그래서 강남에 공부 잘하는 병원들 대치동에 가보면은 소아정신과가 전부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부 모발 검사해요. 왜냐? 중금속이 있으면은 그냥 당연히 그것만 없애줘도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아지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도 못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모발 검사를 실시해 봤더니 알루미늄하고 납이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를 데리고 야, 너 공부 못하는 게 네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야. 아버지가 이제 치료해 줄게. 내가 이거 빼줄 테니까. 그거 딱 빼주고 나니까 애가 성적이 전교 성적이 이게 밑바닥에 있던 애가 중상위권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담임 선생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냐 그러는데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책상 정리한다고 한 2시간 헤매요. 괜히 이것저것 책도 빼고 뭐 이렇게 놓고 그러다 보면 책상 정리하고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뭐도 먹고 싶어지고 헛헛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냉장고 갔다가 다시 책상에 와서는 좀 피곤한데 그래놓고는 침대에 들어넣어서 책을 본다고 하다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금속 때문에 그렇게 산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임신이 안 된 사례예요. 이게 이만큼 이렇게 중금속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임신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줄여놨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임신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완전히 분만하고 난 산모 이게 아이예요. 그런데 임신이 된 거. 근데 피부 질환에서는 이 사례는 우리 뇌에 생긴 일에 수은이 133 ppm이 나온 유일한 환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어요. 근데 온몸이 이래요. 이게 발, 손, 이게 온몸도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약물 치료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영양 치료를 했어요. 지금 이게 수은을 88.9로 낮췄어요. 133에서 88.9로 낮췄는데 발과 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은의 양을 엄청나게 떨어뜨려 놨더니 이렇게 바뀌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자 80일 내에서 수은으로 딱 3개월 만에 수은으로 절반이 감소됐더니 그 다음에 배도 똑같다고 했는데 이제 수은의 양이 1.98 이제 요 정도까지 133에서 요 정도까지 떨어졌더니 배도 말짱하게 이렇게 말끔한 색깔을 띠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알러지 원인을 피하라고 했었는데 모발 검사와 아토피 원인이 알러지가 아닌 것을 알게 해줬다. 그 중금속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던 것들을 증빙해 준 자료입니다. 이건 불임 치료 6개월 뒤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2차 검사, 3차 검사 이때 임신되는 거예요. 중금속이 있으면 임신이 안 돼요. 이거 방송에서 많이 나왔던 사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발 중에 칼슘, 철분, 구리, 망간, 아연, 셀레늄 이렇게 미네랄들이 다 결핍되어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위산증이라고 판단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위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네랄들이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모든 미네랄들이 이렇게 결핍되어 있게 뿐이 나타날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효사액의 분비 기능저하, 대장에서의 세균의 과잉 증식까지 나타나니까 소화기 질환까지 이제 같이 겹치게 되는 이런 증상을 모발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위산증인데 이게 많이 이렇게 이게 고위산, 위산이 많이 나온 증상하고 저위산 증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 제산제만 잔뜩 먹다 보면은 몸은 더욱더 나빠지게 되는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수은이 과다하고 마그네슘, 아연, 구리가 이렇게 중금속이 있으면 대부분 이런 패턴이 그려져요. 그러면 만성 피로고 무기력, 피곤, 저위산증이라는 것들이 이게 판단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에 맞게끔 영양소를 이렇게 보충해주게 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수은하고 바륨이 과다하는 건 중금속에 있으면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거고, 아연, 크롬, 구리 불균형이면 피로, 당뇨, 빈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율이고, 미네랄 비율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이 같은 케이스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이제 아토피의 경우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료 전과 치료 후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량원소 결핍에서 이제 이 케이스는 그 소화기 질환에서 그 미량원소 결핍으로 나타났던 것을 이제 대학에서 그 임상을 해서 이제 밝혀낸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혈중아연 농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애가 지금 이런 피부 발진들이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건데,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 혈중 아연 농도는 정상인데 모발 검사에서 감소되는 아연 농도를 보인 일과성 장병성 선당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발 검사에서 아주 아연 농도가 50 이하로 뚝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니까 이거 아연만 공급해주면 이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40대 여성 편두통과 어깨 결림도 중금속에 의해서 이만큼 수은이 이렇게 나타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시작했는데 3개월 전에는 4.2에서 이게 7.9로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냐면 빠지는 거예요. 올라가도 빠지는 거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만에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자폐증, 뭐 이런 주의력 결핍증 이런 샘플들을 이렇게 치료 사례로다가 각 병원에서 오티즘 환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티즘과 이제 야뇨증까지 갖고 있는 애들도 중금속에 문제가 있어서 나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게 그래프는 여기서 보면 이거나 똑같은데 숫자는 어때요? 그냥 12.8에서 5.25로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야뇨증을 치료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쓰여지고 있고, 이건 TV에 많이 나오는 병원에서 이제 영양요법 실시해서 이게 소아정신과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된 것들을 보여주고